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스탁솔루션 시작합니다.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02786-1022, 1023번, 문자 013-3366-8288번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말씀드린 칩셋 미디어가요. 여러분 저희 방송 보고 사고 계시나? 한 2% 뛰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흐름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식 오네어입니다. 예. 예, 어떤 저는 종목까지? 다른 게 아니라 셀트리온을 지금 비중은 한 30% 가까이 되는데요. 네. 셀트리온이 아니고 한전기술. 셀트리온 아니고 한전기술 가지고 예. 계세요. 예. 30%.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답답해갖고 그거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아이고, 매수가가 얼마시길래 그렇게 답답해하세요? 그전에 그전에 산 거라 좀 한 3만 원, 한 3만 1,000원인가 그렇게 샀어요. 오래됐어요. 3만 1,000원에 30% 네. 비중으로. 손실이 좀 깊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의견부터 챙겨보고 연결해 드릴게요, 전문가.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예, 한전기술 의견 체크합니다. 두 분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추가 매수. 어이구, 의견이 달렸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들 많으세요. 추가 매수 의견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도 2018년도에 이제 주가가 상승폭이 컸었을 때 매수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번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조금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실적적인 부분이 개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원전 시장의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그러니까 실적이 또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그 수주공사에 대한 MOU를 체결을 하기도 했었고요. 올해 말부터 내년 초부터 이제 매출이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준 대비해가지고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다시 한번 소폭 이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시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오히려 내년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보는 부분이 더 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차트를 보시더라도 최근에 계속해서 음봉이 발생하면서 우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 장대양봉이 하나가 발생을 했었어요. 지난 1월 달쯤에 맞습니다. 장대양봉의 거래량도 수반이 됐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거래량, 이 장대양봉이 최근에 단기적인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 즉 한 22,000원 구간대를 계속해서 4차례나 저항을 받았었지만 이 노란색 라인을 보시면은요 강하게 돌파가 나와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22평선 계속해서 이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약간의 시장과 동조화되는 모습도 같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다라고 해서 이 리세션, 이 아래 공포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비중 자체가 30% 정도 되신다면은요, 물론 적은 비중은 아니세요. 하지만 이 매수가 자체가 31,000원대 구간이시라면은 빠져나오려면 어느 정도의 조금은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한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격대 추가 매수는 한 22,000원 정도, 과거에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22,000원 가격대를 보시면은요, 여기서 아마도 이 120평 지지선하고도 같이 이렇게 엮여있는, 구분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 22,000원대 조정 시에는 이제 추가 매수 한 10%씩 계속해서 담아가는 방식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 여기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비중이 30%이세요. 그래서 50%는 좀 안 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한 22,000원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와 준다라고 봤었을 때는 우선 일반적으로는 단기적인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는 한 3만 원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 관리만 어느 정도 잘 되신다면 3만 원까지 지켜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3만 원에서 비중 축소해 주시고 주봉을 보고서 매매를 해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가격대, 지금 가격대 보시더라도 지지를 좀 받을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음봉이 나올지라도요. 앞으로 추세 계속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가능하시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차트 길게 보더라도요. 3만 원 가격대 돌파 시에는 이전에 고점 형성했었던 한 35,000원에서 4만 원대까지도 조금 길게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청자님. 속이 좀 시원하네요. 속이 시원. 아이고, 다행입니다. 근데 비중은 너무 많이 담진 않기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 이제 저걸 50%? 지금도 좀 물을 좀 탈까 이렇게 생각해도 아우 하도 속을 세게 갖고 아유. 여정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좀 시원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마음이 네, 좀 네. 가벼워지네요. 연락 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한정희 기술이었습니다. 다음 분 바로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주식 오네요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속을 썩이고 있나요? 아, 한국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고요. 예, 매수가는 1,190원에 예. 비중 20% 싣고 있습니다. 약간 손실이시죠? 예, 지금 약간 손실 중에 있어요. 이거 목소리에 힘이 없으세요. 고민이 많으신가요? 오늘 사셨죠? 아니요, 한 어제? 며칠 됐어요. 며칠 안 되셨고 어떤 네. 게 가장 궁금하세요? 고민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우선 그 손절가와 목표가를 좀 알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 종목이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만한 향후 성장성이 있는 종목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예. 오래 들고 갈 수 있는지도 좀 불안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크 도와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예, 한국테크놀로지 두 분의 의견 여쭙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유. 일단 통했습니다. 보유 의견 강호진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국테크놀로지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해주셨는데 혹시 투자 포인트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본 네. 바로는요. 이 종목,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어떤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네네. 또 최근에는 그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 그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 기반으로 해서 좀 종목을 선별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한국테크놀로지의 실적을 보게 되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당기순이익도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펀더멘탈 기반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그냥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맞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최근 예. 네네. 그래서 이 한국테크놀로지의 최근 이슈는 좀 알고 계신가요? 그 최근 이슈라는 게 네. 그 상호와 관련돼서 네.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 월드라는 기업이 네. 이 회사 한국테크놀로지로 사명을 변경해서 네네. 변경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런 내용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 한국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슈를 좀 몇 가지 살펴보면,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는 이 감사 보고서 제출 시즌이었는데 감사 보고서가 좀 나오지 않게 되면서 좀 우려감이 있었다가 다시 한번 그 감사 보고서 제출이 완료가 되고 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상승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지난번에 이 대규모 자금 조달로 인해서 이 주가가 급등세를 좀 보였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 과거에 이 폐기물 관련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돼서도 좀 테마를 탔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모멘텀이 좀 강하게 살아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유지를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추가적인 내용 차트 한번 보시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매수가가 1,19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큰 손실을 보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 홀딩 의견을 좀 드렸고, 지금 뭐 추세선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 삼각 수렴 패턴을 지금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 수렴 패턴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전에 대량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커다란 뭐 매도세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집했던 물량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좀 확인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50원 부근을 강하게 상향 돌파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보인다라고 했을 경우는 손절가를 좀 더 짧게 한 1,100원에서 1,150원 정도로 잡으시고 대응하시는 게 좀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예. 궁금한 부분 해결되셨죠? 예, 상당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중간에 또 불안하시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통해서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02786-1022, 1023번 여전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다시 해볼 거고요. 문자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과 동시에 문자 주신 분 계세요. 끝번호 8709번님께서 모토닉 궁금하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이거 봐드릴게요. 14,650원의 비중 25%로 보유하고 계시다고 아마 약간 손실 구간이실 것 같아요. 김길성 전문가님,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모토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테마가 형성된 종목입니다. 뭐 LPG 이제 관련해서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초광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거는 대응이 더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거래량이 급증을 했었을 때는요, 이 단기적인 대응을 과감하게 좀 진행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이 첫 번째 파동이 나왔었을 때는요, 그렇게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두 번째 파동이 터졌을 때는 나쁘지 않은 거래량, 장대 항목 자체가 이제 크게 나와 주었는데요.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밖으로 이제 이탈이 되다가 다시 한번 안으로 회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다행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점에서요, 이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급감을 하면서 조정이 받는 거는요, 다시 한번 튀어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죽어있던 거래량 자체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또 한 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강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제일 하단에 있는 보조 지표를 보시면은 이 RSI 지표라고 하는데 상대 강도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수준 대비해가지고요, 계속해서 힘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점을 봤었을 때는요, 저는 이제는 매도 관점으로 잡아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매수가가 14,600원이기 때문에 이 매수가 부근까지는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시장 상황도 최근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중 절반 정도 매도해 주시거나, 만약에 반등이 나오더라도요, 이전에 15,900원, 950원 돌파하기에는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15,000원 도달 시에는 전량 매도하시면서 단기적인 조정에 오히려 빠르게 대비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관점으로 짧게 좀 보자라는 관점, 모토닉 체크해드렸고요. 다음 분은요, 코스모 화학 오늘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6% 정도 급락이죠. 정말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이분은 17,65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비중은 10%, 중기 정도 보유 예정이었는데 계속 떨어져서 이거 손절해야 될까요? 의견 주셨거든요. 강호진 전문가님. 네, 지금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최대 주주 변경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런 악재 소식도 좀 들려오고, 또한 이 중국에서도 2차 전지보다는 좀 수소차에 대한 관심을 좀 보이게 되면서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17,000원 상단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로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 시장에 대한 동향을 좀 살피면서 추가적인 대응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비중이 10%이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무리하게 물타기나 그러니까 비중을 확대하는 거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난번에 이 1월 29일에 보시게 되면 거래대금 500억 이상 발생을 하게 되면서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된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집봉, 기준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단으로 봤을 때 한 12,800원 정도 수준으로 이 시가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12,800원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보유를 하셨다가 추후에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 아니면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 조금 더 평단화를 조절을 하셔서 좀 빠져나오시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를 통해서 코스모 화학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이상톡도 계속 글 올라오고 있네요. 잠시 들여다볼게요. 이상톡에 핑크퐁님께서 강 전문가님 오늘 넥타이가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칭찬글 주셨고요. 아난티 가자 보유하고 계신 분이신가 봐요. 마이웨이님 오셨고요. 아기상어 뚜루님 반갑습니다. 종목 상담 가능한가요? 이렇게 글 올려주셨거든요. 뚜루님 여기에다 글 올려주시면 잠시 뒤에 좀 체크하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톡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스피드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수고하십니다. 오네요입니다. 네네. 제가 종목은 부강약품이고요. 부광약품, 예. 네, 매수가가 24,600원에 10%인데요. 예. 이게 사고 나서 계속 날마다 조금씩 어머나. 떨어져요. 그렇네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사신 부근이 요 근처이신가 봐요. 그리고 쭉 칼날같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네.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거를 지금 어제 오늘 뭐 장이 별로 안 좋고 하는데 이게 뭐 추가 매수를 해야 할 것 같지는 않고 예. 예, 이거를 좀 손절을 하더라도 조금 덜 손절을 하고 나올 수 있게 어디쯤에서 손절하면 될란가 싶어서요. 예. 좀 어떻게 하면 잘 나올 수 있을지 저희가 예, 진단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부강약품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매도. 오, 이번에 갈렸는데 네, 매도 의견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지금 부강약품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최근 지금- 왜 떨어지는지는 좀 알고 계신가요, 혹시? 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실 때 늘 종목에 대한 이슈나 이런 투자 포인트를 꼭 잡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만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고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네. 최근에 이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이 상승이 나왔었던 이유는 이 당뇨성 관련된 이 신약 물질에 대한 임상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네네. 최근에 이 임상 이상에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이 아무래도 모멘텀으로 작용했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네네. 지금 시장이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이 움직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섹터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매도 의견을 좀 불가피하게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일단 손절가를 좀 잡아 드려야 되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바닥을 잡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거래일 연속적으로 막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음봉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주봉이나 뭐 월봉상으로 봤을 때 주봉상으로는 이 매물대 가격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시점이고 또한 월봉으로 봤을 때도 한 19,500원 수준의 이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가는 19,500원으로 꼭 잡아 두시고 만약에 네. 이탈하게 된다면 정리를 해두시고 만약에 네. 반등을 보이게 된다면은 뭐 무리하게 물타기 비중 확대는 하지 마시고 어느 네. 정도 반등이 올라왔을 때 조금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더 궁금한 예. 부분 있으세요? 아니요. 궁금했던 거 다 말씀해 주셔갖고.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 네, 내용 네. 잘 참고하셔서 이거 잘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강약품 진단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오네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인터블스요. 인터블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264원에 예. 30%요. 2,264원이면 오늘 수익으로 전환되셨구나. 그렇죠? 네. 산지 오래됐어요. 산지 오래. 이거 예, 비싸게 예. 사갖고 지금 계속 추가 매수 해갖고 이 정도 떨어뜨린 거거든요. 단가 이렇게 낮추셔가지고 오늘 네. 20% 급등해서 겨우 수익 조금 전환이 되셨어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거 좀 불안불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이거 알겠습니다. 들고 가야 되는 건지. 더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인터뷰스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챙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절반 매도. 일단 수익 챙기고 가자. 예, 알겠습니다. 김길성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터불스 이제 비중을 지금 몇 퍼센트 갖고 계시죠? 30% 정도 갖고 계세요. 네. 그죠? 근데 이제 네. 이게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네. 추가 매수를 해주시면서 단가를 그래도 다행히 이제 좀 잘 낮추신 것 같은데 제가 많이 이제 낮췄어요. 네, 제가 걱정하는 게 사실 뭐 우선 지금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자리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점에서도 뭐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계속해서 양봉이 나와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워낙 낮거든요.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시총입니다. 이 시가총액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좀 끼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을 비중을 저는 30% 이상을 가져가기에는 조금은 다른 종목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수익 기회를 줬을 때 그리고 네. 이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30%이시기 때문에 우선 비중 절반 정도는 지금이면 그래도 수익을 챙기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기술적으로는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뭐 나머지 비중 정도만 한 3,000원대 구간까지만 더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최근에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었습니다. 이 조합사로 변경이 됐었는데 이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거든요.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이 발행가액 자체가 2,900원대였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2,600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최대 주주가 물론 보호예수가 1년 동안 이제 보호예수가 된다라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는 물론 이거 정리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 저는 3,000원 정도까지만 나머지 비중을 더 봐주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 고점을 형성했었던 구간이 4,000원은 넘기기는 단기적으로는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총이 낮기 때문에 네, 어떤 3,000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우선은 기술적으로 봤었을 땐 그렇다는 점이죠. 뭐 최근에 이제 감사 보고서 자체가 지연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키웠었는데요. 이 네. 감사가 지연됐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외부 감사인이 감사 절차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이 부분 때문에 아직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불확실성을 해소를 해줬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이 나와주는 것이지 이 기업 자체가 뭐 실적이 좋아지거나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투자를 하실 때 시총이 낮은 기업들은 조금은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그냥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불안불안하셔서 그쵸?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불안해서 시청자님. 그래요. 하루는 탁 떨어지고 하루는 확 올라가고. 그럼 요새 너무 지금- 무서워요. 그래서 네, 그런 너무 변동성이 무서워요. 그러고 있고 또 오래 있거든요. 기다리셔서 저희가 일단은 수익 어느 정도 챙기자라는 관점 의견 드렸습니다. 네, 수익 네, 감사합니다. 잘 보시기 네. 바랄게요. 네, 성공 네,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02786-1022-1023번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 주시고요. 문자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CJ 궁금증 올려주셔서 요글 체크를 해볼게요. 12만 5천 원을 비중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대요.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이 종목은 어떤 분이 봐주실까요? 강호진 전문가님, CJ 어떻게 보세요? 네, CJ는 아무래도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시총도 상당히 높고 이 변동성이 크지 않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CJ를 투자할 때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런 실적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실적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비상장인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적에 굉장히 연결 실적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주회사보다는 그 해당 기업으로 좀 더 쏠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CJ 지주회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렇게 빠르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뭐 최근에는 이런 지배력 확대 뭐 이런 부분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가파르진 않아도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을 잡으실 때 단기간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 차라리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말 중장기적으로 1년, 2년 이상을 들고 가실 거라면은 지금 뭐 비중도 한 30% 정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는 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CJ 의견 챙겨드렸고요. 다음 글 어떤 거 볼까요? 글 많이 주고 계시네요. 젠백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끝번호 1116번님께서 글 주셨고요. 꽤 많이 들고 계셨네요. 1년 가까이 16,700원에 15% 비중으로 가지고 계시대요. 현재 전고점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갓길성 전문가님 봐주세요. 네, 이제 젠백스라는 기업 이제 16,700원에 이제 15% 비중을 매수를 해 주셔가지고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저는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대양봉이 거래량이 수반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뭐 추세선이나 아니면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돌파가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수반이 되는지를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데요. 뭐 다행스럽게도 이때 이제 한 1월 며칠이죠? 한 1월 25일 날 장대양봉 나와주면서 일반적으로 추세가 강하게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단기적으로 이 볼린저 밴드 계속해서 확대하는 모습, 팽창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5,000원대까지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내 매수가가 16,000원대이기 때문에 더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선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와 주었고요. 이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오늘 15,400원대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대 반등이 나와주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근데 이제 볼린저 밴드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이기는 합니다.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전 고점이기도 하고요. 뭐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저항을 받더라도요. 저는 우선 이 TSI 지표입니다. 이 TSI 지표가 좋은 점은요. 계속해서 휩소 신호가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휩소라는 거는요. 잦은 매매 신호가 발생을 하는 속임수 신호가 아니라 그나마 매수나 매도, 이 매매 타이밍 자체가 신호가 잦게 발생하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골든크로스가 조만간에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전 고점 그리고 거래량도 이전 수준 대비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비춰 봤을 때는요. 돌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을 우선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로는 한 17,000원대 구간에서 잡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뭐 2만 원이 돌파했었다, 뭐 2만 1,000원까지 갔었다, 2,000원까지 갔었다에 대한 부분은요. 다 잊어버리시고요. 이 앞으로에 대한 흐름, 확률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대응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손절가로는요. 한 13,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 잡으시면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항상 염두를 해 두시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13,000원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단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젠백스 의견 챙겨드렸습니다. 문자는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책 이벤트 내일까지니까요. 전화 문자 지금이라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말 없으면 문자에 참여, 저요 이렇게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013-3366-8288번 계속 활짝 열어놓을게요. 이상톱 올라온 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가 단거 조화 님께서 저도 단 거 좋아하는데 NX 봐드릴게요. NX 매수가 1,790원, 비중 10%. 미세먼지 때문에 사셨대요. 어떨까요? 의견 주셨는데요. 강호진 전문가님 봐주세요. 네, 지금 NX를 보유하고 계신데 미세먼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일단은 뭐 최근에 뭐 하츠라는 기업이 아무래도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런 뭐 리모델링이나 아니면은 뭐 인테리어 관련 기업들이 같이 따라 올라가서 아마 그렇게 착각을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츠라는 기업은 실제로 이 환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NX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랑 엮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상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이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는 거 꼭 참고를 해주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다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 중심선, 이 초록색 선이 보이실 텐데 한 1,6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1,600원 이탈 여부 확인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최근에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점은 지난 이 3월 14일 날 급등세를 좀 보였었는데 음봉으로 마감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대량 거래량이 실리면서 음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손절가 지켜주시면서 한번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NX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다른 글 확인을 해봤고요. 로보로보에 대한 궁금증도 올려주셨고요. 인선 ENT, 현대바이오 등등의 종목들 보입니다. 상담은 요거 도와드릴까요? 후성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 8,350원에 비중 10% 계속 빠지고 있어서 손절해야 될까요? 불안합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셨거든요. 김길성 전문가님, 이거 진짜 손절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우선은 봤었을 때는 추가적인 조정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봤었을 때 아까 매수가가 8,350원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물론 비중 자체가 10%로 크지는 않으시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조정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절반 정도 정리해 주셨다가 차라리 나중에 이제 바닥 구간인 한 6,000원대 중반 가격대 한 6,500원에서 6,700원 사이에서요. 15% 정도를 차라리 저는 추가 매수를 해주시는 게 더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 매수가가 얼마이다. 뭐 지금 당장 팔면은 손실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버튼 매도 버튼을 누르시기가 정말 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이 하나하나가 쌓여 나가면 나갈수록요. 이때 팔 거리라는 후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먼저 소나기일지라도 먼저 소나기라도 피하고 보자. 그게 장마피일 수도 있고 소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추가적인 확률에 대해서 1%라도 높은 확률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우선 비중 절반 정도 정리를 해주셨다가 이전에 저점을 형성했었던 구간은 6,500원에서 6,600원 가격대 15% 비중으로 단가를 확 낮춰주는 전략이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최고하면서 했던 비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8,000원 가격대에서 정리하시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더 맞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선까지 의견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상담 진행할 때 속보가 들어와 있었네요.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퇴진을 결정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출렁출렁이고 있어서요. 잠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주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드네요. 아시아나항공이 1%의 플러스권으로 현재 낙폭은 축소하면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3,45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용들 체크하시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 핵심 코너죠. 고수의 영역 핫한 종목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